1925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고대 이집트 파라오였던 투탕카멘의 기원전 14세기 왕의 계곡 무덤에서 하나의 철날 단검을 발견합니다. 투탕카멘의 철 단검 또는 왕의 단검으로도 알려진 이 운석철로 의심되는 단검은 그 칼날 구성 및 균질성이 운석이 조성한 균질성과 매우 비슷하여 그 재료가 운석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대에 알려진 7가지 금속은 금, 구리, 납, 은, 주석 및 철, 그리고 수은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처음으로 재련된 최초의 금속은 주석과 납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주조된 납구슬은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원전 65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알려진 문자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에 그 발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서명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석과 납은 광석을 장작불에 넣어 재련할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과 납 다음으로 재련된 금속은 구리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기원전 5500년에서 5000년 사이에 구리의 재련에 대한 가장 초기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르비아의 플로치니크와 벨로보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리와 주석 또는 비소를 적절한 비율로 결합하면 구리보다 훨씬 더 단단한 합금인 청동이 생성되는데 최초의 구리와 비소의 청동은 아시아에서 기원전 4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철 제조에 대한 가장 초기의 증거는 기원전 2200년에서 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적절한 양의 탄소 혼합물과 함께 소수의 철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철제기구가 기원전 1800년경 중부 아나톨리아에서 매우 제한된 수량으로 만들어졌으며 신히타이트 제국의 기간 동안 평민보다는 엘리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에서 제3중간기와 제23왕조 사이 그 어딘가에서 철이 사용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미심장하게도 그들이 정근대 기간에 걸쳐 철광석 재련에 대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탄자니아 북서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서기 1세기경에 복잡한 예열 원리를 기반으로 한 탄소광을 생산하는 초기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야금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으로 손잡이와 칼집이 장식된 단검은 그것이 우주에서 단조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이 발견은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 투탕카멘이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무기의 기원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유성에서 추출한 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단검에 대한 연구 중 하나는 그것이 오늘날 터키 지역인 아나톨리아에서 제조되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이 단검이 지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기원이 여전히 미스테리임을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투탕카멘 왕이 통치할 당시였던 기원전 1333년에서 1323년경 그 무렵은 철 재련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는데 이는 금속이 종종 유성에서 나오는 희귀하고 귀중한 상품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 중 하나에서 단검의 금칼자루에 사용된 접착제가 투탕카멘 통치 당시에 아나톨리아에서 사용된 재료인 석회석고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원들은 이것만으로는 석회석고가 그 당시 이집트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반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아마르나 유적지에서 발견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나톨리아의 미탄니 왕 투슈라타는 투탕카멘의 할아버지인 아멘호테프 3세가 기원전 1390년에서 기원전 1352년까지 그가 재위한 기간 동안에 최소한 하나의 철제 단검을 선물했다고 연구원들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호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구원들의 또 다른 팀은 트로일라이트라는 광물과 비드만슈타템 패턴으로 알려진 철과 니켈 결정의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 칼날이 950도씨 미만의 저온 단조에 의해서도 만들어졌을 거라는 주장을 과학 저널에 쓰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상호 간의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철이라는 책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 그들은 현재 투탕카멘의 철제 물건의 기원에 대한 궁극적인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검의 칼날이 에게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된 유물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듯하지만 이집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학자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그 어느 연구와도 관련이 없는 여러 학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성철로 만든 물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던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한 연구원의 의견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 단검의 제조가 당시 철제 가공을 아나톨리아에서 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인데요. 석회 석고가 접착제로 사용됐다는 주장에 이의마저 제기했던 것이죠. 그는 1920년대 당시에 일부 투탕카멘 유물의 세척에 석회석 가루가 사용되었으며 연구에 사용된 화학적 테스트에서 접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척 용액을 검출했다고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칼자루와 칼날은 두 개의 별도 부품이었으며 그것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제조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1960년대부터 이 칼날의 높은 니켈 함량은 운석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발표된 X선 형광 분광계 분석에서 발생된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칼날의 구성은 대부분 철과 11%의 니켈 그리고 0.6%의 코발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철 운석의 금속에서 니켈 함량은 약 5%에서 35% 범위 내인 반면 19세기 이전에 생산된 지구 광석의 역사적인 철 가공물에서는 그것이 4%를 초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구성이 이전에 발견된 운석 철들의 구성의 평균값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재료들을 당시에 가공할 수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기원전 1323년 당시 투탕카멘 왕의 시대에는 철 재련과 제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철제 물건은 착색뿐만 아니라 예술, 장식, 선물 및 기타 의식 목적으로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 시대의 철은 금보다 더 귀했다는 것이죠. 기원전 6세기까지 철 재련에 대한 이집트의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19개의 철제 물건이 발견되었고 게다가 이 칼은 이집트의 고인을 위해 4, 5세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행했던 의식에서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는 칼날의 세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물건들은 황금 죽음의 가면 안에 들어있는 작은 머리받침 그리고 황금 팔찌에 부착된 부적과 금자루가 있는 단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실히 전문적으로 단련되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단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우 조잡한 방법으로 제작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같은 곳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이처럼 제작 완성도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단검이 다른 곳에서 왕의 선물로서 이집트로 가져왔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이집트의 철 생산 지식과 기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공물이 운석철로 만들어졌는지는 추가 분석 테스트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원전 1327년경 투탕카멘이 사망했을 당시 철제 물건은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 재료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매우 희귀한 기술로 여겨졌던 철 재련술. 일반적으로 고고학적인 증거들과는 달리 그들은 운석철을 가공할 만큼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한 그 재료가 정말 운석철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생 인류가 아닌 누군가 남기고 간 물건을 그들이 다시 소중히 포장하여 오랫동안 간직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